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중국 반도체 풍비박산에 한국만 대박난 상황. 시진핑 자금줄 꽁꽁 묶여 당분귀에 출애되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선진국가들과의 연합을 통해 중국 고립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지리적, 전략적 측면에서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6월에 열린 G7 플러스 정상회의에서 알 수 있듯 한국은 미국의 대중압박 큰 그림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를 통해 경제, 국방, 외교 측면에서 많은 전환점을 맞게 되었는데요. 미국 백악관은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제약 등 4대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한국을 최우선 파트너로 지명하였고,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와 한미 소형 원자로 협력 개발을 추진하여 안보 강화를 꾀했으며, 외교적으론 주요 7개국 회의에 초청된 데 이어 유엔 무역개발 회의 설립 이래 최초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한국의 존재감과 미국 중심의 민주주의 선진국들의 연합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중국 시진핑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친중 연합 전선을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돌아봐도 중국과 친해지고 싶은 나라는 없는 듯합니다. 겨우겨우 찾은 것이 바로 북한. 7월 11일 시진핑과 김정은은 조중오 협조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60회를 맞아 친서를 주고받았습니다. 고르고 골라 협력 강화를 추진한 나라가 북한이라니 과연 세계 비호감 국가 1위다운 모습입니다. 중부 두 인권 탄압 국가의 협력은 세계의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할 뿐더러 비단 영향력도 D10으로 불리는 민주주의 연합에 비해 비할 바 못됩니다. 중국의 이러한 행보는 현재 중국이 처한 위기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이라 해서 왜 강대국과 친해지고 싶지 않겠습니까마는 아무리 둘러봐도 친구가 없는 개똥벌레 같은 처지죠. 닮았네요. 개똥벌레야 미안해. 비교적 중국의 우호적인 러시아마저 근래에 들어 중국과 손절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신냉정 시기로 불려지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에서 미국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강력한 연합을 중시하며 중국을 경제, 안보, 외교 등 모든 부분에서 고립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 순순히 백기를 들어 투항하거나 혹은 민주주의 연합에 맞설 중국과 우호적인 국가들과의 연합 체계를 설립하다가 투항하는 것. 결국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번 중국과 북한이 주고받은 친서에는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잘 보여주는 문구들이 대거 삽입되었는데요. 친서에는 조중오 협조조약은 적대 세력들의 도전과 방해 책동이 보다 악랄해지고 있는 오늘 두 나라의 사회주의 위협을 수호하고 추동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서 더욱 강한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뭔 개소리야! 지난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에서 누구라도 중국을 괴롭히면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것이라고 밝힌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 제발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지금 중국이 머리 깨지고 피 흘리고 있으니까 라는 뜻입니다. 중국이 북한을 상대로 마지막 한 방울이라도 쥐어짜내려고 하는 것은 현재 중국의 성장 동력이 완전히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노동력이 국가 최우선 경쟁력으로 꼽히던 시절은 어느덧 지나가 인재가 만든 첨단 IT 산업의 기술력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진일보하면서 중국은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데요. 특히 4차 산업 핵심으로 꼽히는 반도체 분야에서 선두그룹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이 많다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가뜩이나 사람 같지 않은 사람 14억 모아놔봤자 5천만의 인재 강국 한국을 이길 수 없는 건 당연한 순리가 아닐까 합니다. 특히 최근 중국의 반도체 굴기의 상징으로 꼽히는 중국 국영기업 칭화유니그룹이 막대한 부채로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서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죠. 11일 중국 증권부에 따르면 칭화유니는 지난 9일 자사의 채권자가 베이징 법원에 칭화유니의 파산 구조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칭화유니는 지난해 유동성 위기로 만기가 돌아온 회사채를 갚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 디폴트가 발생했는데요. 칭화유니의 부채는 지난해 6월 기준 2029억 위안 약 35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칭화유니가 받은 법원 통지서에 따르면 채권자는 칭화유니가 채무를 모두 상환할 능력이 전혀 없으며 자사는 모든 채무를 갚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법정 관리를 신청한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칭화유니는 메모리 반도체 전문 설계 및 제조사로 1988년 설립되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시진핑은 기대에 한껏 부풀어 못생긴 얼굴을 상기시키며 5년 내에 한국을 따라잡겠다고 공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시진핑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였는지 핑핑이의 모교 칭화대가 칭화유니 그룹의 지분 중 51%를 보유하기도 하였죠. 시진핑이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것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던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때 칭화유니는 미국 메모리 칩 메이커 마이크론의 인수를 시도하였는데요. 미국이 이를 반대하면서 결국 마이크론 인수
인수에 실패하였습니다. 이때 자기 분수를 알고 포기했으면 지금처럼 파산을 맞지 않았을 텐데 겁없이 D램 자체 개발을 선포하다 지금 이 꼴이 난 것입니다. 마이크론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곤 세계 시장의 사실상 유일한 D램 업체인데요. 진입 장벽이 비교적 낮은 D램을 공략해 한국을 해치고 반도체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계획은 누구나 있습니다. 처맞기 전까진. 그나마 진입 장벽이 낮은 D램마저도 국산화에 실패하며 중국은 완벽히 반도체 분야에서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칭화윤희의 실패는 삼성, SK 등 한국 대기업의 성공 전략을 잘못 뺏긴 탓이라고 분석하였는데요. 지난 2월 중국이 어떻게 한국을 완전히 잘못 뺏겼는가 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칭화윤희가 한국의 대기업처럼 지주회사를 통해 핵심 자회사를 통제하는 전략을 사용하려 했지만 공산당 특유의 복잡하고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바꾸지 못해 유동성 위기에 빠졌으며 결정적으로 기술력의 극명한 차이가 오늘날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칭화윤희가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잉 투자를 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진핑의 허세 전략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다 시진핑 때문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칭화윤희와 같은 중국 대기업은 한국의 대기업처럼 자체 사업 목표가 아닌 국가 전략을 위해 움직이다가 과도한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실제로 칭화윤희는 본업인 반도체 외에도 클라우드 등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매년 늘려왔습니다. 주제도 모르고 말이죠. 그러나 신사업의 외형적 투자를 늘려가는 가운데 기술력은 쌓지 못해 고부가 가치 반도체 영역에서 경쟁력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중국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겉만 번지르한 국유기업이 한둘이 아니라는 데 있는데요. 나라 전체가 시진핑 주둥이에 좌우되다 보니 80%에 이르는 국유기업들 대부분 파산 직전에 몰려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들의 불어난 채무 불이행에 중국 정부가 비상에 걸린 상황인데요. 채권자들이 기업들의 연이은 부도에 짧은 만기의 부채를 선호하면서 중장기 자금 운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7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이 이번 연도까지 갚아야 할 12개월 만기 부채는 1조 3천억 달러, 약 1467조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기업 부채보다 30%, 유럽 전체보다 63% 큰 규모입니다. 문제는 기업들이 회사채에 대해 디폴트를 내는 규모가 전례 없이 커진 시점에 만기 폭탄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아울러 미국과 한국, 유럽의 회사채 만기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연장된 것에 비해 중국은 기업에 대한 불신으로 투자자들이 위험을 줄이고자 짧은 만기를 찾고 있습니다. 실제로 1분기 발행된 중국 채권의 평균 만기는 3.02년으로 지난해 연평균 3.22년보다 더 줄어들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데이터를 집계한 2016년 이래로 가장 짧은 만기입니다. 이게 다 시진핑 때문이다. ING 그룹의 아이리스 팡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기업의 신용 위험이 늘어나면서 모든 투자자는 더 짧은 만기 채권에 투자해 자신들의 익스포저를 줄이고 있다며 채권 발행자들 역시 디폴트가 늘면서 장기 채권의 차입 비용이 늘게 되자 짧은 만기 회사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러한 현상에 중국 당국이 그동안 암묵적으로 기업의 신용을 보증해준 데에 따른 결과라고 짚었습니다. 작년까지 칭화윤희의 중국 자체 신용 등급은 AAA였다는 사실, 나라 전체가 거짓투성이라는 것이죠. 이쯤 되니 프랑스 문면평론가 기소르망이 중국의 모든 것은 가짜다라고 한 말이 떠오르네요. 그 결과 지난해 국영자동차 회사 화천자동차그룹은 10억 이한 부채를 갚지 못해 파산했고 중국 융천석탄 전기 지주회사 등 전체 디폴트 가운데 절반 이상 51%가 국유기업입니다. 아이리스팡 이코노미스트는 이 상황은 당장 바뀔 것 같지 않다며 국유기업의 자금이 당 지도부의 비자금으로 쓰이는 만큼 중국 공산당 존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라고 하였습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가 굴욕으로 끝나면서 한국 반도체 업계가 반사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핵심 이익인 대만 통일, 그 안의 본질적인 목표는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삼키려는 것입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의 무력을 사용하면서까지 통일시키고 TSMC를 가져가게 된다면 중국 반도체 굴기는 현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를 두고 보지 않겠죠. 미국은 TSMC의 중국 공장 증축 계획을 철회하라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대만 디지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TSMC의 기술력이 중국의 반도체 자립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4월 TSMC는 28억 달러를 투자해 중국 난징 공장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난징 공장의 28나노 공정은 상대적으로 노후한 구형 기술인데요.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구형 공정이라도 중국의 파운드리 설비를 늘리지 못하게 막겠다는 얘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한국 파운드리 업계가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TSMC의 오락가락 행보에 미국이 제동을 걸 태세를 보이면서 TSMC 주요 고객사들이 한국 파운드리 업체로 발걸음을 돌릴 것이란 기대가 높습니다. 세계적으로 차량 반도체 품귀 현상을 빚고 있어 TSMC의 난징 공장 증축 제동에 따른 물량 부족은 그대로 한국 기업들의 수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으로 방향을 튼 기업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고성능 저전력에 유리한 10나노미터 이하 미세 공정 파운드리의 경쟁력을 앞세워 빠르게 선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9년 아우디 소형 세단 A4의 엑시노스 오토라는 자동차
2차 AP 공급을 시작했고 올해 CES에서 소개한 5세대 이동통신 텔레매틱스 컨트롤 유닛을 BMW 차세대 전기차인 iNext에 장착할 예정입니다. 또 자동차용 CMOS 이미지 센서인 아이소셜 오토로 ADAS와 자율주행차 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은 여전히 기고만장합니다. 중국 내에서 TSMC 중국 내 공장 증설 계획에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정부 기구인 관영, 신화통신이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진핑의 애국주의가 초래한 사태죠. 그럼 중국인들은 도대체 뭐가 불만이냐? TSMC가 미국에는 첨단 칩인 5나노 생산 라인을 건설하는 반면 자국에서는 이른바 후진공정으로 불리는 28나노 칩 생산 라인을 증설하니 애국주의자들의 자존심을 팍 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못 만들어서 쩔쩔 매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 신화통신이 눈치 챙기라고 논평을 쓴 것입니다. 신화통신 논평은 중국 내 생산 소비만 강조하는 일방적인 생각과 근시안적 행동은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도체 제조에서 중국이 자립할 때까지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반도체 자립 실패를 구구절절 돌려 말하네요. 이에 중국 가기 전문가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거주 중인 김철근 씨는 중국이 개발에 성공한 것은 코로나밖에 없다며 지들이나 쓰지 왜 강제로 수출하고 지랄인지 모르겠다고 전했습니다. 참 자금성에 핵 한 방 마려운 요즘입니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